정벌 또는 정복입니다. 정복하기 위한 기구다라는 게 정동행성입니다. 즉 뭐냐? 우리나라에서 보면 동적 일본이죠. 그죠? 네. 일본을 정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의 군대를 조직하는 거죠. 이게 정동행성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육지에서 활약하던 이런 군대들은 말 타고 이렇게 기마병은 상당히 강하지만 해전에는 상당히 약한 게 사실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몽골 같은 경우에는 바다를 볼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몽골 같은 나라가 이 바다에서 전쟁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바다 본 게 처음인데. 그래서 이 정동행성을 설치를 하는데 얘네들의 첫째 목적 자체가 뭐냐면 일본을 우리나라의 동쪽을 정복하기 위한 그런 기구였는데 실제로 뭐냐면 배를 노조는 사공들은 쫄병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고 대장은 몽골 사람이겠죠. 일본 정벌하러 갑니다. 가는데 두 분 갔지만 두 분 다 태풍 만나서 결국은 실패를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얘네들의 첫째 목적 자체는 일본을 정복하기 위한 그런 기구인데 두 번의 도전 끝에 실패를 했으면 끝이 나야 되는데 얘네들이 해산하지 않고 뭐냐면 얘네들이 고려 내정 간섭을 하는 그런 기구로 전락하더라 그죠? 그래서 정동행성을 아셔야 돼요. 몽골이에. 이게 요게 이제 그게 몽골이 우리나라를 잡아먹으면서 정동행성 이 뜻을 아셔야 되는 거죠. 또 상성 총괄부라든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요거 세 가지만 알면 다른 건 뭐 여러 가지 알 필요 없고 요 세 가지만 알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게 바로 몽고와의 관계입니다. 팔만대장경, 삼별초, 정동행성 이건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요번에 나온 요번에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몽골하고 거란하고의 관계에서 서희의 거란의 1차 침입 때 서희의 외교談판으로 강동 육지를 확보했다는 내용들이 8번 문제에 나왔네요. 답은 4번이겠죠. 자, 9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군사 조직은 여진족이 고려의 국경까지 남하하면서 고려군과 자주 충돌하자 고려는 윤관의 건의를 받아들여 특수부대를 편성. 또 문제가 두 개 똑같이 나왔네요, 그죠? 무조건 나오는 얘기죠. 다음 뭡니까? 별무관 이렇게 나오죠. 예. 이거는 이번에는 두 개 이게 고려의 대외 관계에 있어서 두 문제가 나왔지만 한 문제는 무조건 기본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거란하고 여진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아마 몽고 나올 거예요. 요거 세 개만 알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10분 넘어갈게요. 다음 밑줄 친 이 사건의 옳은 것은 문신 우대에 따른 무신들의 불만이 쌓이고 군인전을 제대로 취급하지 못한 하급 군인들이 불만이 높아져서 정중부, 이의방 등이 이 사건을 일으켰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아까 집권 세력의 변화, 몽골 귀족 가면 누가 했죠? 무신의 난으로 해서 무신이 집권을 하게 되죠. 그죠? 그죠? 그래 무신이 정변이죠. 정변이라는 것은 무신, 정변 이 뜻은 뭐냐면 무신은 아시겠죠? 무신은 아시잖아요. 정변이라는 것은 숨은 뜻이 뭐냐면 정권입니다. 이건 변화죠. 정권이 바뀐다는 얘기죠. 즉 뭐냐? 집권 세력이 몽골 귀족에서 이제 무신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무신 정변이죠. 물론 무신의 난으로 집권 세력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전에는 몽골 귀족, 네? 몽골 귀족. 그전에는 호족. 중요합니다 이거. 또 비슷한 문제가 계속 나. 무신 다음에는 뭐죠? 금문세족. 몽골이 우리나라에 몽고 간섭기 때 원나라 간섭. 몽골이 세운 중국의 나라가 원나라거든요. 그래서 원나라 간섭기, 원간섭기 때는 원나라 병 믿고 설치던 건문세족. 응? 그 다음에 신사대국 이렇게 가죠. 진사대국. 이것만 이해하시면 이 문제도 분명히 한 문제예요. 고려는 문제 나오기 뻔해요. 이 문제 아니면 아까 대관계 그 문제가 나오는 거죠. 나올 확률 90%. 요거만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럼 무신 정변이죠. 11번 넘어갈게요. 다음 문화재, 고려의 문화재는 고려의 문화재는 답이 뭐죠? 2번이죠. 이 문제는 왜 나왔을까요?
우리나라에 제 여자. 세 가지. 세계에서 최초인 것이 딱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진대법을 아셔야 되고요. 진대법. 그 다음에 직지신체 요절. 직지신경이라고 하고 네. 직지신체 요절. 이걸 아셔야 되고요. 또 세 번째는 무구정강 대다란이경. 무구정강 대다란이경. 이걸 아셔야 되는 거죠. 진대법은 뭡니까? 고구려 고국천황 때 뭐죠? 빈민구율 정책, 즉 뭐냐 어려운 사람들에게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곡식을 받아들이는 거, 그죠? 이게 뭐냐면 문헌상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시행했던 어려운 백성들을 위한 빈민구율 정책, 구효 정책, 빈민을 도와주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정책으로 기록에 남아 있고, 직지신체 요절 이거는 뭐냐면 금속활자입니다. 금속활자. 직지신경이라고 하고요. 청주 홍역사에 보관되어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직지신체 요절보다 문헌에 보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직지신체 요절 아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은 1973년도가 4년도인가 석가탑을 보수를 했는데 그 안에 견판이 이제 두루마기 형식으로 이렇게 줄줄줄 말리는 불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이게 뭐냐면 나무로 목판으로 인쇄술을 인쇄물을 만들어서 도장같이 찍어서 책을 만든 거예요. 활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구정강 대다란이경. 이렇게 해서 이 세 개가 지금 우리 현존하고 있는 기네스에 올라와 있는, 요건 사실 기네스에 올라와 있지는 않고요. 아직 공인중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어 있는, 인정되어 있는 그런 최초의 것들입니다. 자, 12번 볼까요? 이것도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부분들이네요. 자,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정치 세력은 학문적 기반을 성리하게 두고 과거를 통해서 중앙 관리로 진출했고, 정도전, 건건 등은 조선 건국을 주동. 아까 조금 전에 고려시대의 집권 세력의 변화했었잖아요. 호족, 그 다음에 웅벌 귀족, 무신, 건문세족, 그 마지막에 신진사대부.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그 신진사대부 중에서도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죠. 요거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수술 다 해가지고. 답이 신진사대부네. 이렇게 했죠. 신진사대부는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신진사대부. 이 사람들은 중앙관리로 등재되지만 중소 지주들 제자 아들들이 유학을 통해서 유교를 바탕으로 해서 성리학을 바탕으로 해서 과거를 통해서 중앙관리로 이렇게 등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중에 되면 고려가 어려운 틈을 타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급진사대부와 옹골사대부. 즉 급진사대부들은 무엇인지 빨리빨리 바꿔 나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옹골 좀 이렇게 천천히 나가자. 이 사람들의 목적 자체는 뭐냐? 고려 왕조를 그대로 두고 이 사회는 변화시켜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옹골사대부고요. 급진사대부는 뭐야? 고려 왕조를 확 그냥 사회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왕조를 건설하면서 이 나라를 새롭게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대표적으로 이성계, 정도전, 권건 이런 사람들은 급진사대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정몽주, 이세, 길제 이런 사람들은 성리학자.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조선에 왔어서는 이 사람들이 뭐 하죠? 사림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낙향을 해서 어디 뭡니까? 시골에 내려가서 고향에 내려가서 후진양성을 하는 애들이에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이 사람들은 고려를 조선의 건국 등참하면서 아주 그냥 집권 세력이 어깨 힘 빡 주고 말이야. 집권 세력이 되는 훈구파가 되는 거고요. 이 사람들은 고향으로 내려가서 후진양성하면서 뭔가를 빙의를 도모하면서 뭔가를 하려고 나름 후진양성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사림이 되는 거죠. 조선에 오면 이 사림이 나중에 동인서인으로 바뀌고요. 또 남인 북인으로 바뀌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바로 옹골 사대부하고 관계되는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